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여기 이곳, 뭐 그렇게 할 말이 많길래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다시 모구할 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썬디입니다. 저 중학교 때 별명이 아썬이었는데 거기서 따온 이름이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을 캐나다에서 졸업해서 중학교 체육 시간에 눈이 부셔서 제가 아썬 했는데 그걸 또 옆에 친구가 듣고 자꾸 놀리는 바람에 제 별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런 별명처럼 여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여행을 하고 계신 소연 씨와 함께 오늘의 주제 여행과 정체성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오늘의 게스트 김소연 씨와 박동현 PD님과 함께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길래 해서 PD까지는 아니고 뭐 이것저것 맡고 있는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2화 주제인 여행과 정체성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되게 많이 생각하고 흥미 있어 하는데 이렇게 패널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와, 좋습니다. 저희 소연 씨도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외대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전 세계 여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평소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소연 씨가 제가 아는 주변 지인 중에서 그 여행도 좀 다양하게 많이 가보신 편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 또 철학에도 좀 얕게나마 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저희 주제인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게스트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저희 코너 속의 코너로 모그듣만 뭐가 그렇게 들을 게 많길래 코너입니다. 저희 개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여행 가고 싶은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 여행 플리 혹시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발룬티어스 앨범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지금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기념으로 썸머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발룬티어스. 그러면 저희 그거 추천드리면서 저희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과 정체성인데요. 저희 소연 씨는 여행 스타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유행이 많이 지나고 있는 MBTI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J와 P 중에서 저는 좀 J 축에 속하는데 사실 즉흥적인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MBTI에 국한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여행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도 주변 친구들이 찐 J라고 부를 정도로 되게 계획 세우는 것도 좋아하고 플랜 B, C, D까지 만들어 놓는 편인데 네. 근데 저도 즉흥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획 없는 날을 계획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와, 이걸 들은 P의 반응은? 네, 저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P를 할 정도로 MBTI로 치면은 엄청 P에 속하는데 제가 또 특이하게 여행 계획 짤 때는 또 엄청 J인 모먼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 일상이나 뭐 시험 계획 짜는 것도 그렇고 뭐 하루 일정 짜는 것도 되게 P스러운데 여행 일정 짤 때만큼은 되게 J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소연 씨는 여행 해본 곳 중에 가장 좋았거나 아니면 와 여긴 진짜 되게 다른 여행지와 다르게 색달랐다 했던 곳이 있을까요? 저는 좋았던 곳을 꼽자면 제가 일본 여행을 한 3번 정도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갔었던 올해 초에 겨울에 후쿠오카를 다녀왔어요. 네. 그게 전 너무 좋았거든요. 무슨 특별한 관광지에 간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일본 특유의 소박한 조용한 마을 풍경이나 뭐 맛있는 음식들이나 그냥 소소한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랑 가신 건가요? 혼자 다녀왔어요. 혼자 해외여행 어떠셨나요? 저도 혼자서 해외여행을 가는 건 처음이었는데 네. 평소에 좀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혼자 이곳저곳 보고 생각하고 그런 게 또 혼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또 친구랑 함께해도 즐겁겠지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 도장 깨듯이 국내부터 시작하고 약간 이렇게 해보셨나요? 전 왜냐면 좀 겁이 많은 편이라 네. 생각했을 때
그래, 그럼 혼자 여행을 저도 엄청 해보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 그럼 국내 여행 당일치기 1단계. 2단계 국내 여행 1박 2일. 3단계 해외여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혹시 스탯을 근데 밟으셨나요?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생 때였나? 그때 갑자기 혼자 가고 싶어져가지고 네. 을왕리에 가서 바다를 당일치기로 보고 오고 아. 와. 그러고 나서는 20살 후반에 20살 겨울쯤에 제주도에 혼자 여행을 와. 갔었어요. 아, 몇 그- 박으로? 단계가 다 맞아 역시, 떨어지네요. 역시. 네. 제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의 대화인가요? 몇 박으로? 한 5, 6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래도 길게 꽤 갔다 있었죠. 와, 진짜 제 로망. 나중에 제가 혼자 여행하게 되면 조언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빈 씨는 혼자 여행 간 적 한 번도 없으신 건가요? 네. 아, 1단계도 아직 못했는데 해보셨나요? 저도 하고는 싶은데 막상 또 실행에 옮기려 하면은 약간 겁도 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겁이 많으신. 네. 저도 빨리 겁쟁이에서 탈출해서 1, 2, 3단계까지 가는 날을 기원하면서. 저는 제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를 꼽자면, 저는 이번 겨울에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가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유럽 여행 원래 혼자 가려고 했었거든요. 오. 한 번 그냥 3단계를 깨면 1, 2단계가 쉬우니까 한 번에 가보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일단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쵸. 그때 네, 음. 그 당시에 네, 유럽이 안 좋은 뉴스도 막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무튼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친구랑 여행하는 게 완전 처음이었어서 모든 계획을 이렇게 혼자 친구랑 이렇게 같이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부터 해서 호텔 막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2주 계획을 짜는 게 처음에서 그런지 엄청 오래 걸렸는데요. 네. 그랬던 만큼 여행 갔을 때 정말 많이 좋았던 기억이었고 그리고 다른 여행지와 달리 유럽만의 그런 고유성들이 맞아요.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와서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혹시 어느 나라 갔다 오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어디 갔냐면요. 처음 시작은 파리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돌았어요. 3개국 가신 네네, 건가요? 맞아요. 저도 포르투갈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다른 세 곳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 뽑으면 저는 포르투갈에 포르투 뽑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추천드립니다. 프랑스보다 오히려 포르투갈이 더 좋았던. 네. 아. 제 생각에 파리는 너무 많이 매체로 접해서 네. 약간 SNS나 뭐. 네네 맞아요. 그래서 완전 딱 갔을 때 우와 했던 곳은 포르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친구도 유럽 여행을 많이 갔는데 사실 저희한테 좀 익숙한 나라가 뭐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뭐 스위스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 덴마크나 뭐 벨기에 이렇게 좀 흔하지 않은 나라들 간 경험들이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소연 씨랑 얘기했을 때 유럽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네. 어디 가장 좋으셨어요? 저도 그때 프랑스랑 이탈리아랑 스위스 이렇게 세 제가 국가를 지금 너무 흔한 나라 세 개를 다 말해가지고 네, 맞아요. 뻘쭘한데 아니요 흔하다니요. 좋아합니다. 그쵸. 처음 저도 유럽 간 거였으니까. 죄송합니다. 칼롤라처럼 프랑스 좋아합니다. 아니 수습하세요. 프랑스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프랑스 파리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에펠탑 보고 뭐 마카롱도 먹고 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생각보다 스위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스윙스. 저 이제 입과 긴장이 안 풀려서요. 네네. 스위스에서 신라면 먹어보고 싶거든요. 스윙스에서 거의 모히또에서 몰디브로 스윙스에서 컵라면 제가 진짜 가고 싶은 신혼여행지가 스위스거든요. 정말요? 네. 제 진짜 로망이고 그리고 제 버킷리스트가 스위스에서 그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거 잘 안 무서워하시나요? 겁쟁이라 하죠. 겁쟁이죠. 자이로드롭 탈 때 진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근데 또 스카이다이빙은 뭔가 해보고 싶어서. 와, 저는 절대 못해요. 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저는 그래도 PD님보다 덜 겁쟁이라서요. 그래서 무튼, 네, 제 신혼여행지로 뽑고 싶은 곳이 스위스인데. 그럼 미래 남편분하고 같이
스카이다이빙 하는 걸로. 네네. 준비되셨을지 모르겠지만요. 네네. 그래서 유럽 여행 하실 때나 여행하실 때에 소연 씨만의 루틴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루틴들은 좀 최근에 생긴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는 가족여행을 주로 다니다 보니까 네. 그냥 부모님 따라서 일정 다니기 바빴던 맞아요, 것 맞아요. 같은데, 근데 이렇게 또 성인이 되고 나서 저 혼자 혹은 친구들이랑 여행을 하게 되면 계획을 다 저희가 짜잖아요. 그래서 준비도 다 저희가 하고, 그래서 루틴이 좀 생긴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주요한 걸로는 가기 전에 꼭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요. 오. 가서 이제 그 플레이리스트 안에서 좀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고, 특히 한 노래만 반복해서 들을 때도 있었어요. 오. 저는 반대로 그 나라의 노래를 듣는 편이에요. 아. 저도 그래요. 스포티파이 들어가면 각 국가별로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면 그 나라 노래를 들어보는데 프랑스에서 프랑스 불어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그쵸. 저희 소연 씨랑 저랑 같이 어문 계열의 과를 다니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역시 언어의 매력에 다시 빠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포르투갈에서는 포르투갈 노래를 들으셨나요? 네, 들었는데 네. 근데 가서는 그러게요.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가서 케이팝 들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 한국에서 잘 케이팝을 안 듣는 편이라서 아이돌 노래 잘 안 듣는 편이라서 포르투갈에서는 제 원래 음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주를 갔다 와서 초반에는 그런 루틴들을 막 지키다가 그쵸. 포르투갈로 넘어갔을 때는 네, 생각해보면 자주 안 들었던 것 같네요. 근데 그 거리에서 나오는 음악을 싸잠해서 숙소 와서 들었던 적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저의 루틴은 저희 지윤 PD하고 저랑 비슷한 루틴이 있는데 제가 이번 유럽 여행 갔을 때 제 향수에 관심이 많아서 향수를 첫날 하나 사서 2주간 뿌리고 다니면 서울 왔을 때 그 향 맡았을 때의 그 유럽 여행이 떠오를 것 같아서 그렇게 여행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이제 그 향을 맡으면 그 유럽 여행에서 좋았던 기억들이 네네. 향수군요. 바게트빵과 이런 게 막 떠오르는. 맞아요. 너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플리 만드신다는 것처럼 소리로도 약간 그 맞아요. 추억이 회상되는데 또 냄새로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여러 감각이 동원될 때 기억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3명 다 F인가요? 아니 그렇게 MBTI로 저 어렸을 때 저희 루틴은 각 지역마다 가서 그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연필 있잖아요. 그걸 다 사서 모았어요. 훔쳐서? 예? 이게 무슨 사서 네네. 약간 MD샵 이런 네네네. 네, 나오는 길에 있는 그런 연필이나 그런 걸 사서 모았는데 제가 그걸 안 썼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걸 쓰면 예를 들어서 뮤지엄이면 M자부터 사라지잖아요.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놨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날로그한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새벽에 다이어리 같은 거 쓸 때 굳이 샤프 안 쓰고 연필 이렇게 깎아서 저도 좋아해요. 진짜. 칼로 깎아서 쓰고. 맞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좀 뭔가 새벽 감성에 좀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네. 저는 여행 가서 꼭 사오는 게 2가지가 있거든요. 네요? 하나는 차를 사오고 네. 하나는 마그넷을 사와요. 그래서 오. 네, 마그넷이 조금 비슷한 것 같고 또 엽서 사는 것도 좋아하고. 저 생각해보니까 저희 그 집 현관문에 저희 가족이 여행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각 국가별로 그 풍경 사진이나 아니면 그 풍경 사진으로 된 자석 있잖아요. 맞아요. 사오는 그거 편이에요. 냉장고요. 건물 아닌가요? 아니, 저희는 딱 문에. 저희 냉장고 측면. 저희도 냉장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해놓는 루틴이 또 저도 떠올랐네요. 저는 여행 가서 하는 루틴 중에서는 밤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유럽 여행 때는 못했어요. 좀 위험하죠. 네 위험하기도 하고 제 겁쟁이기도 하고. 약간 이상한 데에서 겁이 없으시고 이상한 어디서요? 스카이다이빙. 아니 그러니까 겁나지만 한 번쯤은 해봐야겠다 이러네요. 맞아요. 후회 안 할 것 같은 맞죠. 네, 그런 걸 해보는 편이고요. 저희 그러면 여행에서의 로망이 혹시 있으실까요? 로망이요? 네.
그럼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 이번에 비포 선라이즈 보기 시작했는데 그 비포 아. 시리즈를 보기 시작하니까 아 또 그 여행의 로망이 안 생길 수가 네, 없더라고요. 네. 그런 로망. 저는 비포 시리즈를 사실 보진 않았는데 네. 보신 분들마다 다 여행에 대한 로망이 생긴다 해가지고 네. 정말 그런가요? 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런 새로운 만남도 되게 색다르고 뭔가 궁금하기도 한데 네. 근데 제가 워낙에 좀 경계심이 많아서 아. 오, 네. 네, 그렇게 빨리 마음을 열 수 있을지 낯선 사람한테 마음을 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낯선 곳에서 좋은 친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도 언젠가는 도전을 해보고 싶고 이외의 걸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크리스마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 네. 제 생일보다 크리스마스를 더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지구 반대편에서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보내보고 싶어요. 아, 약간 8월의 크리스마스 이런 그런 느낌으로. 느낌. 그거 제가 해봤거든요. 아 정말요? 정말요? 어디서? 저 그때 필리핀에서요. 아, 네. 엄마 아빠랑 필리핀 여행 가서 크리스마스 보냈는데 저는 반바지 산타복을 처음 봤어요. 약간 동심 파괴 아닌가요? 아니, 아니죠. 완전. 왜냐면, 더운 나라에선. 아마 나시 입고 있고 산타 할아버지가. 네, 그렇진 않았어요. 털모자는 쓰고, 반바지, 붉은 색깔 바지에. 우리가 네. 아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네네, 근데 저한테 그게 너무 충격이에요. 더운 나라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역시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근데, 전 세계인들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산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약간 우원재 산타는 없거든. 그것처럼 산타를 안 믿었어서 엄청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여기는 산타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럼 거긴 루돌프가 없나요? 아니, 근데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있을 건 다 있네요. 네, 있을 건 다 있죠. 더운 나라에. 그 눈썰매 말고 이제 막 서핑보드 타고 다니고. 근데 썰매였어요. 썰매였어요? 네. 그럼 오. 복장만 다르고 형태는 똑같은. 그러게. 근데 약간 반바지였던 이유는 제가 생각해보면, 뭐, 산타 믿는 분들은 잠깐 귀를. 그때 아마 그분들도 알바생이니까. 긴 바지면 누가 알바할 알바생이라면 너무 파괴 아닌가요? 이거 저희 어린 시청자분들도 있을 텐데. 죄송해요. 산타는 있는 거요. 있죠. 그럼요. 알바생이라니요. 그쵸. 알바생 아니죠. 네. 아무튼, 네, 저 그랬고. 저 이번에 유럽 여행 갔을 때 크리스마스 때 갔어요. 그러면 대박. 크리스마스를 여름에서도 보내보고 겨울에서도 보내고. 겨울에서도 보내보고 다른 나라에서. 저 그 캐나다에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아선. 정말요? 네. 근데 그때 산타 진짜 믿었거든요. 안 믿게 된 계기가 있나요 혹시? 안 믿게 산타가 아버님인 걸 발견해가지고 안 믿게 되고. 안 믿대. 근데 저 생각해보면 캐나다 때도 안 믿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억이 좀. 아니요. 그때 안 믿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니까 안 믿었고. 제가 지금 믿었다고 생각한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산타가 준 선물 빨리 보러 가자. 근데 그게 약간 그냥 형용어구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트리, 거기 진짜 나무도 베러 가고. 그 트리 나무 있잖아요. 네, 진짜 정말요? 완전, 네. 막 다이소에서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죠. 그거 이렇게 펼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사서 이렇게 저희 홈스테이 아버지랑 이렇게 쓱싹쓱싹 해가지고.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완전요.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 그물 같은 기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를 이렇게 덜덜덜 넣어요. 그 그물망에. 그럼 그 기계가 이렇게 싹 포장해줘요. 집에서 그걸 칼로 이렇게 쓱 그으면 그 나무가 이렇게 평 하고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완전 귀엽고 그 크리스마스 시즌 때 그 나무가 이렇게 약간 흐물흐물 뭐라고 할까요? 좀 죽기 전에까지 그 나무를 계속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안에 그 나무 향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자연 우디 향. 네네, 완전. 저 너무 좋아해요. 나무 향. 그거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우디 향 맡으면 그때 크리스마스의 기억이 떠오르고. 맞아요, 그 장작. 저희 그것도 있었거든요. 난로도 있어가지고. 벽난로. 네네. 그 약간 통과제리 보면 나오는 그런 완전, 감성. 네, 맞아요. 그래서 딱 보면 아침에 마당에 눈 쌓여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 그 나무 아래 선물들이 진짜 완전 이렇게 쌓여 있어요. 또 눈도 엄청 와 있고. 네네. 낭만 그 자체네요. 근데 제가 있었던 곳이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라는 곳인데 거기가 여름에 약간 따뜻하거든요. 겨울에 약간 따뜻하거든요. 근데 눈이 왔는데 많이 안 추워요. 그래서 긴 팔에 후드티만 입고 나가도
괜찮아요. 눈은 와 있는데. 네네.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완전 기억이 너무 좋았던 음, 크리스마스 날. 어, 그래서 저희 좀 많이 샜는데요. 크리스마스, 네. 그런 네. 로망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저희 PD님은 여행의 로망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도 아까 혼자 여행하는 거 얘기 나와서 이어지는데, 좀 전 세계를 혼자 여행하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그분들하고 여행하는 게 약간 전 로망인 것 같아요. 제가 즐겨보는 여행 유튜버가 곽튜브랑 이제 빠니보틀, 이렇게 저 여행 유튜브 좋아하는데, 네. 그분들도 다 혼자 여행하는데 뭐 비행기에서 만나거나 뭐 아니면 그냥 자기가 혼자 여행하면서 만난 인연들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함께 여행하는 게 전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일화인데,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효원 PD님하고 네. 괌 여행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신혼여행 신혼여행까지는 아니고 오붓하게. 괌을 같이 갔었는데, 네. 이제 인천으로 오는 날에 네. 공항에 좀 빨리 왔어요. 네. 시간이 좀 뜨잖아요. 그래서 면세 한번 볼까 했는데 오. 구찌 매장이 들어왔어요. 또 괌이 구찌가 유명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부침성이 좋으니까 네. 괌 구찌 직원하고 친해진 거예요. 헐, 네. 그래가지고 서로 인스타 마팔하고 네. 지금도 연락해요. 그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친해졌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약간 있나요? 기억이 좀 흐물흐물한데, 이게 저희가 약간 평범한 손님처럼 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분이 두 제가 직원, 저희 둘이 직원분한테 어떻게요? 또 K-팝 드림일 줄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진짜요? 그분도 그 서울을 엄청 좋아했어요. 전에 서울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뭐 다시 오고 싶다. 그럼 너가 다시 오면 우리가 이렇게 좀 가이드 해주겠다 해가지고 막 서울 오면 연락하고 대박.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서울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얼마 전에도 왔는데 이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진짜 아쉽다. 못 봤어요. 아니 전 좀 상상이 안 가는 게 구찌 매장이 엄청 약간 상막, 그러니까 네, 보통 명품 매장들이 상막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내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거의 한 4년 전쯤 돼가지고 기억이 잘? 기억이 가물한데,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매장은 좀 되게 상막하고 좀 각 잡힌 느낌인데, 네. 해외 괌 쪽 구찌 매장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거 편견이네요. 오히려 그러면. 그래서 구찌 매장 직원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너무 그 한국은 명품을 너무 되게 높게만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 어렵게 생각하는 느낌인 것 같다 했어요. 또 그런 게 있네요. 여행에 사실 그게 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선입견도 많이 깨졌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신기한데요. 좋은 네. 인연이네요. 맞아요. 다음에 저희 가고 싶은 여행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괌처럼 혹시 따뜻한 나라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여행지 좋아하실까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더위를 좀 많이 타가지고 진짜요? 제가 처음 해외여행 갔던 게 태국이었거든요. 어떡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 이후로 더운 날은 잘 안 가고요. 그러면 좋아하는 계절이 겨울이신 거예요? 네, 저 겨울 제일 좋아해요. 어떻게 저 여름 제일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저는 그래서 네. 터키를 제일 가고 싶어요. 터키요? 네, 저도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네. 버킷리스트 1번이 이제 터키 가는 거거든요. 왜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터키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에 네. 가서 열기구를 타고 일출을 보면서 헐. 소원을 빌기. 네. 와. 이겼어요. 터키 가면 네. 터키 아이스크림 못 잡겠지,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거. 그거 터키어로 할 거 아니에요? 저는 터키 가면은 네. 그분들 실제로 있나 궁금해요. 한국에만 있는 건지. 오히려 터키 한국 문화. 터키엔 없고. 한번 가면 알려주세요. 네. 네, 제가 터키를 또 가고 싶은 것도 터키 음식을 좀 좋아해서 아이스크림.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네네. 그 케밥도 좋아하고 케밥. 제가 양고기도 잘 먹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카이막 혹시 아세요? 알죠, 알죠. 네. 저 잘 몰라. 백종원 카이막 치면 영상 쫙 나오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영상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그 근데 혹시- 백 사장님이 유행시킨 장본인인 건가요? 그렇게 알게 되셨나요? 저는 백종원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됐어요. 아, 저도요. 그 영상 그 음식 프로그램 하나 있잖아요. 네, 혹시 맞아요. 거기서 보셨나요? 스트리트 맞아요, 파이터 맞나요? 아니 푸드파이터. 그 프로그램에서 보신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네, 그- 그때 봤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요? 한국에서는 애초에 그걸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일반 우유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좀 특이한 그런 진짜 농축된 유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진짜 현지에 그런 카이막을 먹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카이막이 약간 요플레 이런 느낌인 건가요? 혹시 맛을 설명해 주신다면. 네, 살짝, 뭔가 생크림 같은 느낌에다가 네. 치즈 같기도 하고 버터 같기도 하고 좀 꾸덕꾸덕한 와. 그런 거라서 보통 꿀을 뿌려서 많이 먹고요. 음. 빵이랑 이렇게 같이 발라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배고프네요. 그러면 저희 PD님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해외여행을 가보긴 했지만 네. 되게 다양한 국가를 가봤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가고 싶은 나라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아프리카 가보고 싶어요. 근데 겁이 많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근데도 약간 제 모험심을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가고 싶다고 처음 생각이 든 게 그때 한창 응팔 나왔을 때 꽃보다 청춘 아세요? 네네, 알죠, 알죠. 꽃보다 청춘에서 아프리카 갔거든요. 응팔 멤버들끼리. 알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남자 4명이서 지프차 끌고 진짜. 그 세렝게티 아, 국립공원이랑 빅토리아 폭포 가고 이랬는데 진짜 저는 이렇게 문화재나 뭐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것도 좋지만 그냥 자연 자체를 느끼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뭔가 정말 대자연의 어떤 그런 위압감을. 근데 혹시 벌레 다들 안 무서워하세요? 저 근데 웃긴 게 저 동물 무서워해요. 그래서 멀리서나마 그럼 세렝게티 가고 싶은 이유는 그냥 아프리카라서인 건가요? 아니요, 아프리카라기보다 뭔가 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은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제 주변에도 많이 가기도 하고 근데 아프리카는 정말 약간 미지의 세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실제로 에버랜드에 있는 사자 보는 것보다 저 멀리서 진짜 야생 사자 보면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야생 코끼리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꽃보다 청춘도 보면은 그 타임랩스 이런 거 켜면은 막 코끼리가 밤에 물 먹으러 막 오고. 저 그거 봤어요. 맞죠? 일어나면 기린 있고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밤에 별이 또 쏟아지는 별 이런 것도 느껴보고 싶고. 맞아요. 저도 그런 자연을 사실 많이 보질 못해가지고 또 나이가 들면서부터 좀 그런 게 더 좋아지더라고요. 네. 두 분 몇 살이시죠? 이제 정년 준비하시나요? 저는 아프리카보다 아이슬란드를 너무 가고 싶어요. 와! 이것도 꽃보다 청춘에 저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역시 겨울. 네. 저도 겨울, 여름 좋아하지만 네. 거기 진짜 오로라 한번 죽기 전에.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약간 랜덤 아닌가요? 이게 보기 힘든. 그러니까 간다고 더 다 가고 보- 싶은 거죠. 그쵸. 가서 못 볼 수도 있고. 다시 가야죠. 좀 길게 가면 하루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시기가 있더라고요. 음. 더 잘 보이는 시기가. 그래서 그 시기에다. 그럼 간다고 마냥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네요. 맞아요. 혹시 수빈 씨는 어디 뭐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실까요? 저는 유럽 갔을 때 어땠냐면 그 인셉션 다들 보셨나요? 크리스토퍼 놀란. 네네. 작품 중에 네. 하나인데 인셉션 정말 좋아해서 제가 각본 집도 있거든요. 아, 대본 집이 정말요? 있는데 그 정도로 인셉션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파리에 그 브릿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 실제로 그거 보려고 간 건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진짜 마지막 날 이렇게 진짜 뛰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기분이 완전 이상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에 딱 그 장소에 제가 가 있으니까. 실제 그 장소 네, 똑같은. 네.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진짜요? 영화 네. 명소도 탐방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 약간 옛날에 그 한창 일본 많이 갔을 때 너의 이름은 보셨어요? 네네. 너의 이름은 명소도 막 한국인들 많이 가고. 맞아요. 그것처럼 저도 가고 싶은 여행지를 좀 영화에서 찾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영화 하니까 떠오르는 건데 혹시 두 분 라라랜드 좋아하세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지금. 그래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 라라랜드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그 영화에 나오는 명소 있잖아요. 좀 네. 실제로 가보고 싶어요. 제 인생 영화가 인셉션하고 라라랜드. 아, 정말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 얘기할 때 제 경험 하나랑 가고 싶은 곳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네. 인셉션하고 라라랜드였어요. 아, 그래서 네. 저는 그 천문대 실제로 네. 그 몸 뜨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오. 근데 저도 인생 영화가 라라랜드라. 아, 이거 진짜요? 잠깐만, 이거 눈치 게임 아닌가요? 제가 그 별점을 주고 있는 어플이 있거든요. 영화 별점을 주는 어플이 있는데 무슨 어플인가요?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왓 네네. 괜찮아요. 왓챠피디아라고. 네. 네, 근데 거기서 5점을 줬던 게 딱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라랜드였어요. 나머지 두 개는? 나머지 2개는 하나가 헤어질 결심이고요. 하나가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10가지 이유라고 네. 미국 영화예요. 설마 그 그 히스레저 나오는. 와, 보셨어요? 네, 그저 지금 배경화면이에요. 저희 영화와 여행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희 소연 씨는 여행의 이유를 어떤 걸 들고 가시나요? 이유는 사실 그때그때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다든지 아니면 좀 미술관 같은 데를 돌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냥 쉬고 싶다든지 다양한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거든 나름의 컨셉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때 상황에서 내가 바라는 것, 모자란 것, 여행에서 얻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여행의 이유는 좀 환기인 것 같아요. 뭔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런 네, 쉼표들이 네, 인생에 있어서 여행을 갔다 오면 그런 좀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걸 또 좋아해서 네, 만약 또 지금 가게 되면 뭔가 그런 체험들을 좀 많이 해볼 것 같아요. 네. 뭔가 그전엔 좀 즉흥적으로나 아니면 좀 자연스러운 것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뭔가 그런 거 하나 좀 제가 뭘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발리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발리 갔다 온 분 영상 보니까 그 리조트에서 요가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동남아 나라들은 그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 뭘 또 발리만의 문화라고 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걸 다 같이 이렇게 해보는 그런 걸 네. 경험해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하나로 묶이는 게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어쨌든 여행도 여행이지만 그냥 살아가면서도 경험이라는 걸 되게 중시를 해서 네. 말씀해주신 그런 다른 문화권을 접해보고 거기 가서 생활을 직접 해보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PD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공감이 되는데 저는 사실 쉬려는 목적도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현재 제 일상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려고 여행을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제 일상이 너무 당연해져 있어가지고 약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좀 이렇게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에 가면 어쨌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더 여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다음으로는 제가 겁쟁이라고 여러 번 말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여행과 두려움이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제가 아까 밤 10시에 파리랑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못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유럽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노숙자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네. 파리는 제가 들어온데 다른 나라들도 근데 포르투가 그게 심했어요. 그래요? 네, 진짜 약간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런 거. 그런 걸 수도 있고 무튼 엄청 네네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밤에 10시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친구랑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노숙자분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놀래킨 거예요. 장난으로 네. 너무 소름 돋을 거.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욕했나요 한국? 아니요. 제가 와 이거 진짜 엄청 놀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옆에 막 외국인분들은 그냥 막 웃으시고 어머. 노숙자분들도 그냥 막 웃으시고 다행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웃고 지나가서 다행인데 네. 그때는 그쵸. 기분이 너무 뭔가 네. 수치스럽고 또 뭔가 위협을 가할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서 그 친구랑 우리 10시 이후에 못 돌아다니겠다. 네. 우리가 너무 지금 음. 안일하게 다녔다. 이렇게 해서 10시에 무조건 숙소로 들어가고 네, 그랬던 네, 네.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막 낮이었는데 걸어다닐 때 외국인분이 막 칭칭총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랑 제 친구가 중어중문인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인종차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건 뭐 혐오범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이어질 네, 수 네.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혐오범죄나 인종차별을 여행에서 겪는다면 아니면 이런 혐오범죄나 인종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연 씨? 저는 사실 네. 제가 미국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서양권 나라들을 안 가본 건 아니지만 그런 차별을 직접적으로 당해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참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인종차별이 많이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런 뭐 칭칭총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이렇게 눈을 찢는 듯한 그런 맞아요. 비하 맞아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이고 이거 외에도 뭐 식당에 가면 동양인들만 안 좋은 자리를 준다든지 저도 이건 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아니면은 그런 메뉴를 주문을 가장 늦게 받아서 기다리게 만들고 이런 좀 진짜 알게 모르게 차별들이 요즘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맞아요. 저도 우리가 여행하면 사실 좋은 이미지만 떠오르는데 이런 이면에는 이런 안 좋은 일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유럽 가서 막 소매치기 당했다는 주변인들 얘기도 많고 네. 꼭 저도 이런 게 좀 겁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여행 가서 꼭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또 보장도 없으니까 네. 이런 일이 막상 나한테 닥쳤을 때 내가 이걸 잘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아보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여행과 정체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여행은 온전하게 자신을 굉장히 다른 환경 속에 두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사는 공간이 아니라 완전 타지거나 아니면 그러한 다른 환경에 두게 되면서 자신이 타자화될 수 있는 경험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나라 가서 인종차별을 당하든 그게 그 사람들에겐 제가 완전 타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험들이고 그렇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장소와 상황 속에서 저의 본 모습을 더 찾을 수 있다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속된 말로 여행 가면 그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행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없었던 정말 진정한 정체성을 여행에서 찾으려고 여행 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의 여행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정체성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정체성이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어렵죠? 정체성. 네. 참 많이들 쓰고 듣는 말인 것 같은데 막상 뭐라고 해야 할지 좀 어렵네요. 어려운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닐까. 오, 명쾌한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꼭 하나의 정체성만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아니죠. 같고요.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넓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현 PD님은 어떻게 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딱 하나의 답변으로 떨어지기보다 네. 약간 우리 아까 여행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나를 찾는 여행인 것 같아요. 오. 네. 이게 저는 계속 끊임없이 지금도 저에 대해 완전히 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계속 수시로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이게 사람 생각이 또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럼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그냥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질이라고 하면 사실 고유한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계속 네, 뭔가 딱 무슨 딱 하나라고 규정짓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도현 씨랑 비슷한데 저의 생각이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뭔가 수시로 바뀌는 그런 가벼운 생각보다는 뭔가 경험적이고 여행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경험에서 비롯되는 정체성들이 많고 네,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뭔가 한 어구로 이렇게 딱 정의 내리기는 조금 어려울 네네.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저의 정체를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사회 속에서 혹은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네. 어떤 사람인지 그냥 나의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뭐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건 뭐고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부분을 정체성이라고 묶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 읽어드리자면 네. 변하지 않은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전적 정의. 저는 정체성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변함의 어떤 변하냐 변하지 않냐의 문제보다는 그냥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원래 이게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변하냐 이것보다는 그냥 계속 자기를 알아가야 아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를 찾는 여행이라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한 거였거든요. 전 이 정의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딱 정의 내리는 것보다 선악설하고 네. 네, 성선설이 생각났거든요. 네.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 완전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아니면 이게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개로 굳이 이분법을 하자면 네, 그렇게 네, 나뉠 네. 수 있을 것 같다고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냥 정체성이라는 말만 듣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듯이 크게 본 개념으로 당연히 변화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환경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값은 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런 수많은 정체성 중에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어떤 거는 그런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임을 나타내는 그런 아까 말씀해주신 고유성을 나타내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혼란이 오는 게 약간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찾은 건지 아니면 기존에 게 변화한 건지 저도 그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이건 뭔가 1화 때 이야기했던 취향과도 좀
연장선인 것 같은데 맞아요. 취향을 저희가 정의하는 정체성에 넣을 것인가 아닌가 또 음. 굉장히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저희가 이게 잘 돼서 6화, 7화로 넘어가게 되면 취향과 정체성. 네, 이것도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동현 씨 말씀해주신 거 조금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네. 아까 제가 변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내면에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나중에 변했다고 발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이게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고 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수빈 씨 말대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경험이나 여러 상황을 통해서 계속 나를 빗대어 볼 수 있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또 상황이나 또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또 그 정답이 깨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여행이 약간 좋다는 이유도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체성이라는 게 너무 커서 저희가 한눈에 못 보는 것이 아닌가. 너무 동감해요. 그 코끼리 동화 이야기 혹시 네, 아시나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게 맞아요. 다 코끼리의 특성이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네 정체성이 저희가 너무 커서 한 번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소개하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던 게 나를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요. 전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쵸, 저희 심지어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기 PR 네. 시대잖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는 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는 아직까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수민 씨 뭐 본인 어떻게 단어를 딱 하나로 형용할 수 있나요? 저 아선 안녕하세요 썬디입니다. 이렇게 저희 정체성은 지금 썬디죠. 무슨 소리세요, 피디님? 좋습니다. 센스 있게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맞아요.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괜히 맞아요.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찾을 수 없는 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쓸모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네.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미술 작품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작가들만 보더라도 사실 시대별로 작가가 뭐 초상화도 그렇고 그들이 본 배경을 그린 풍경화도 그렇고 다 메시지가 달라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겪은 혼란이나 변화들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 같은 맥락의 그림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나는 누구인가는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맞아. 생각이 드네요. 또 생각은 변화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저희 그래서 정체성의 변화 이야기 해보다가 그럼 여행에서 정체성을 찾은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뭐 제가 여행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이런 깨달음을 유레카 온천하다가 일본에서 온천하다가 유레카 얻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 화 주제 그러니까 여행과 정체성이라는 말을 듣고 딱 떠오른 한 여행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살 겨울에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간 거였어요. 오, 네. 그 제가 혼자서 몇 박으로 이렇게 타지로 여행을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여행이 제일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게 내가 한창 제가 이래저래 뭐가 많았어요. 네. 바쁘고 또 앞으로의 그런 제 미래, 진로에 조금 그렇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어서 막 복잡한 마음으로 그냥 쉬고 네. 싶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현생에서 좀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제가 여행 짜는 스타일이 네. 제이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에 이렇게 딱 도착한 첫날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제가 네.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 많았어서 네.
뭐 비행기도 연착이 되고 아이고. 가려던 식당도 갑자기 휴무를 하고 괜히 왔다 한 거 아니야? 쉬려고 왔는데 일이 더 쌓였어. 막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버스도 안 오고 택시도 안 오고 해서 좀 고생하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쉬려고 갔는데 또 너무 못 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그냥 계획을 다 던져버리고 네, 제가 그렇게 무계획으로 살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환점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여행의 태도도 많이 그때를 기점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냥 일상을 살면서도 조금 더 유해진 것 같아요. 그 여행을 계기로 여유를 갖고 좀 유동적으로 하려는 행동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거리도 참 이게 혼자 여행을 처음 가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서 좀 많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저 스스로 그냥 저와의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몰랐던 부분도 보이고 좀 새로 생각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참 이렇게까지 해결이 될 줄 몰랐는데 참 명쾌한 답을 내리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마음을 다 잡고 그런 네,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에서 정체성을 정말 그럼 제이의 그런 면모에서 즉흥적인 것도 가능해진 네, 그런 여행이었을까요? 네, 태도도 변화를 하고 그리고 좀 어쨌든 그때 뭐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과거의 것들을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저의 진짜 중요한 인생에서의 그런 진로와 미래와 이런 것들의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고 좀 다시 달려나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제가 아까 여행을 쉼표라고 정의한 것처럼 네.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현생을 살아갈 땐 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좀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행만큼이나마 소연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할 시간을 갖는 여행이 소연 씨한테 뭔가의 정체성을 찾는 경험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소연 씨 말에 공감하는데 이게 정체성이 변화할 수도 있고 생각이 변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사실 제 통제하에 모든 걸 다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다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뭐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이 내 멋대로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당장 지하철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 그럴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준비한 게. 근데 이거를 뭔가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작은 행복들도 있었고 네. 오히려 소연 씨처럼 이게 안 좋은 상황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은 상황이 돼서 더 뭔가 이런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생각 자체가 아예 변해서 그럼 어떤 사고방식이란 정체성이 네. 바뀌. 그래서 이거를 뭔가 또 인생에 대입해 보니까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옛날에 내가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지? 이건 내가 예상이 없던 건데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를 생각하면 저는 캐나다에서 아무래도 2년 동안 있었어서 그때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때 완전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살아서 정말 다른 문화를 알리는 일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커져서 저는 정체성이랑 진로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맞아요, 키워드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그때는 완전 외교관을 꿈꾸고 있었어서 완전 외교관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저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정체성이라는 키워드인데 이 사실 정체성의 혼란은 누구나 다 겪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 근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남이 규정 짓는 그런 것들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달랐을 때 그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소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체성 혼란이라고 하면 어쨌든 자기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주로 좀 어린 시기에 많이 그런 일들이 네, 혼란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남이 규정 짓는 나의 모습에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고 혼란스러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데 혼란이 오는 게 정체성을 제가 아까 엄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되게 결과론적이라고 느꼈던 이유도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저는 스스로의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이 당연한 건데 네. 사회에서 너무 이걸 당연히 확신이 있어야지 너가 뭐 먹고 살지나 아니면 너 자신을 왜 몰라 약간 이렇게 엄청 조금 차가운 그런 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네 그런 혼란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그걸 좀 찾는 과정이잖아요. 네. 도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신의 정체성을 좀 확실히 아는 상태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사실 군대 때 좀 많이 느꼈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얼마나 나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서로 생각이 뭐 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나는 A라 생각하는데 10명이 있는데 한 2명은 A라 생각하고 B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명 있으면 네. 2명인 A가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맞죠.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많이 혼란이 왔었어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건가? 약간 이런 생각? 좀 딥하게 갈 때는. 그쵸. 그래서 근데 그때 오히려 뭔가 나를 자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만큼 내 주변에 좀 나와 비슷한 사람을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계속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잘못됐다기보다 뭔가 그냥 다른 거구나 뭔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틀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야 네 존중해야죠. 맞아요. 그쵸?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모두한테. 네.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사람이랑 잘 맞는지 알고 자기 곁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냐도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저는. 맞죠. 맞죠. 저는 조금 다른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제 안을 많이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동현 씨는 곁에 외부적으로 노력을 네. 했다고 하면 저는 제 내부적인 부분을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지금 저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오면서 그래도 지금은 타인이 그렇게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많이 흔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흔들리진 않는 것 같고 왜냐면은 또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타인이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를 그런 뭐 조금이든 크든 그런 아무런 오해 없이 바라보는 건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조금 다르게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가 아는 제 모습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반대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조금 제가 온전히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를 하려고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너 이런 거 같아, 너 이런 사람인 것 같아 해서 저 되게 상처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뭔가 나만의 기둥이 없으니까. 근데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너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만큼 그 사람이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또 반대로 저도 유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가 나를 잘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말했을 때 받는 상처가 있으니까 나도 상대를 다 아는 것처럼 하지 않으려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내부적으로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마음을 엄청 챙기려고 노력하는데 정체성이랑 자존감이랑도 엄청 맞아요. 관계가 맞아요.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이 아까 이야기해 주신 기둥 이야기나 그런 맞아요,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존감과 직결되어 있고 사실 자존감이 높을 때는 외부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신경이 안 쓰이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이 어쩌면 자존감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문제일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 더 상처도 많이 받고 더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준비하면서 그냥 좀 경솔하지만 그냥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정체성은 결국에 누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온전한 저의 것이고 제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고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이 내 정체성을 규정짓지 않게 하는 것도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도 그냥 현대를 살면서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들도 요즘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저희 오늘 많은 이야기 같이 나눴는데 정체성과 그리고 여행 어떠셨나요?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나니 어떠셨나요? 사실 정체성이나 뭐 자기 자아 이런 얘기들을 사실 남한테 꺼내기가 되게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터놓고 내가 이런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누고 또 들어보기도 해서 전 되게 좋았고 또 여행에 관해서도 사실 제가 막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놓치고 가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버킷리스트도 그렇고 너무 현생에 치여 살다 보니까 근데 오늘 대화하면서 그런 것들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사이에서의 균형을 또 잘 지켜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혜 씨는 어땠나요? 네, 저도 여러 얘기 나눠본 것 같은데 참 저도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앞으로 많이 여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정체성을 어쨌든 찾아 나가려면 저는 혼자 내면의 대화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러려면 여행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혼자 하는 여행이 저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꼭 조언을 나중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거 다 준비하면서 여행의 정의를 좀 이분법 하자면 관광하고 정체성을 찾는 그런 시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여행할 때 보면 관광도 많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가서 뭐 혼자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고. 뭐 관광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숙소 맞아요. 앞에 바다가 될 수도 있고 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할 수 있는 계기를 여행이 제공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사실 현대를 살면서 이런 생각을 깊게 할 시간이 여행밖에 없다고 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여행할 시간이 없더라도 저는 제가 연극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 초에 그러니까 1학기 때 연출할 때 여행은커녕 정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차를 놓치고 막차 엠버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타려고
이제 애들하고 2-3시까지 하고 엠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마침 딱 연등제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엠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행히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거리에 살아서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정리했는데 근데 또 마침 비가 왔거든요. 완전 감성에 적기 최적화된 환경이었네요. 근데 제가 또 비 맞는 걸 좋아하고 비를 엄청 좋아해요. 네. 다행히도. 그래서 그때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난 이유는 우리가 꼭 여행을 관광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나를 챙기는 시간으로 정의한다면 네.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도 꼭 시간 내서 여행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정의 아까 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시간을 한 번쯤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맞아요. 꼭 여행이라고 막 미국, 유럽 네, 갈 네, 필요 네. 없이도 국내에 좋은 곳도 많고 네. 집 근처 그냥 가까운 곳으로만 가도 너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도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신다면 잠깐 짬내서 이러한 정체성 찾는 여행을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남은 이야기는 카페 가서 하는 게 어떨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You're in the palm of someone's hand, and that's why I love the moon, 'cause it's always there for me.